특징이 있죠. 오늘은 어떤 사주를 풀 것이냐. 오늘은 이제 목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 두 분 거를 이제 사주 명식을 띄워놨죠. 오늘은 목이 많은 사람 것을 푼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까지죠. 작년이 이제 갑진년이잖아요. 그래서 22, 23, 24년도에는 목국으로 이제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올해 이제 을사년부터는 다시 이제 화국이 된다. 그래서 왜 목을 풀었냐? 오늘 목을 푸는 이유는 22, 23, 24년도에는 목이 불리하겠죠. 이제 목이 퇴화된 분들이잖아요. 근데 목이 많을 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을까? 이거를 한번 이제 오늘 풀어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두 사주 명식은 실제 내담자를 이제 간명한 실제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맨 먼저 제가 이제 사주풀이를 할 때 뭘부터 풀으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심리적 특징을 먼저 살펴본다. 그래서 이제 1번은 신미일주죠. 신미일주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신미일주는 이제 현침이죠. 이 신금도 그렇고 미토도 그렇고 일자로 쭉 뻗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현침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현침살이 몇 개예요? 요 신금도 현침, 예, 천간신금, 그 다음에 지지의 미토, 월지의 묘목, 그리고 연간의 이제 간목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현침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건 좀 이렇게 예민하다. 예민하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꼼꼼한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고 그 신미일주가 실제로 정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신미일주 특징들이 이제 정확하고 기획 능력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사주풀이를 할 때 일주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면은 이제 그건 오류가 발생한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분의 또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요 시간의 병화와 나의 일간이 병신합을 해요. 그런 병신이 아니고 천간의 병화와 신금이 병신합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합이 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 정관이죠. 그러면은 애착, 심리적으로 더 애착이 강하겠죠. 그러면 정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하고 도덕적이고 원칙과 룰을 중시 여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또 특징이 뭐가 있어요? 또 옆에도 또 화가 있죠. 이게 편관인데 이 편관과 정신충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쪽은 합을 하고 이쪽은 극을 하네. 제가 이제 이거는 둘 다 여명인데 여자한테 이 관은 뭐예요? 관은 육신적으로 남편, 배우자, 이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 때에는 뭔가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신 분인데 이게 이제 1번 남편, 요게 또 2번 남편이 되겠죠.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그래서 1번 남편은 충국을 하고 2번 남편은 합이 된다. 그러면 전반기 남편은 좋고 후반기 남편하고는 이제 잘 맞는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관이 뭐 4개, 5개면은 뭐 남편이 5명이다.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노년기와 중년기 이전을 나눠서 볼 때는 그렇게도 해석을 한다고 보고 또 이제 꼭 이거를 배우자, 이성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관이라는 것은 직장에도 해당이 되겠죠. 명예에도 해당이 되고 그런데 제가 또 특징이 병화와 천간에는 화가 병화와 정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 양화고 음화예요. 그런데 이 병화는 열보다 빛작용이 강하고 정화는 열작용이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또 이 신금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물상적으로
보석에 해당한다고 했죠. 이제 같은 금인데 천간에는 경금과 신금 두 개로 나눠져요. 근데 이 음금에 해당하는 이 신금은 재련된 보석과 같은 물질이라고 했죠. 경금은 재련되지 않은 원석, 광물질이라고 했고, 근데 이게 보석으로 칭할 때에는 보석은 태양이 빛을 비추면 보석은 빛이 나겠죠. 근데 이 보석이 또 이 정화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화는 제가 열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열에 의해서 보석이 녹는다. 그래서 양쪽으로 흉신작용을 하고, 요거는 흉신보다는 똑같은 화이지만 좋은 작용을 한다. 그래서 또 병신 합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일간과 합을 할 때는 합화가 안 돼요. 오행이 바뀌지는 않지만 병신 합하면은 어떤 걸로 보통 바뀌어요? 수잖아요. 근데 이 신미일주의 수는 나쁘지 않다. 이제 오히려 좋죠.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지지를 한번 형태를 볼까요? 어떤 현상이 있어요? 합충을 먼저 보면 돼요. 근데 여기가 월지의 묘목과 일지의 미토가 묘미 목을 하고 있죠. 삼합 중에 해수가 빠졌는데 해묘미 삼합 중에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준삼합, 준삼합 반합이 되겠죠. 근데 이 특히 이제 삼합 같은 경우에는 월지 월령이 왕지일 경우에는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공존해서 붙어 있을 경우에는 합이 성립이 된다. 그랬죠. 더군다나 이건 완전한 목이 되죠. 묘미 목이면서 천간에 목이 투간이 돼 있죠. 그래서 투출이 될 경우에는 이거는 완전한 목으로 합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왕지가 목이잖아요. 목을 기반으로 해서 이 미토도 목으로 동화가 되고 기반이 된다 그랬죠. 동화가 되고 기반이 된다는 것은 이 편인인 토가 묶이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이제 이 미토도 목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이게 다 이제 목이에요. 엄청나죠? 그리고 제가 월지는 이 전체 8개 오행 중에 기운이 가장 센 곳이다. 그래서 이분은 완전한 이제 목이 태화됐다, 과다하다, 이렇게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10중 8구, 여기도 2022, 23, 24년도에 반드시 문제가 생겼을 거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대운에는 이제 어디 대운이냐? 그러면 이제 여기 임술 대운이에요. 맨 먼저 격을 한번 잡아볼까요? 월지의 왕지인 편재가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월지가 항상 왕지일 때는 월지가 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분은 편재격이라고 하죠. 편재격. 자, 격을 왜 잡냐? 격이라는 것은 직업을 잡기 위해서 원래는 이게 격을 잡아요. 그래서 자기의 성향이 잘 드러나죠. 편재격의 이제 장점이 뭘까요? 이제 재성이라는 것은 뭐에 해당이 돼요? 사회적으로는 이제 돈에 해당이 되겠죠. 재성에는 정제와 편제로 나눠지잖아요. 정제 같은 경우하고 편제하고는 똑같은 재성이지만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제 편제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 사고가 있고, 정제 같은 경우는 약간 미래지향적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특징을 띠고 있다고. 특히 편제와 정제는 돈이라겠죠. 돈 중에서도 정제는 이제 정제된 규칙적인 그런 돈을 얘기하죠. 편제는 이제 불규칙적이고 편향된 돈을 뜻한다. 그런데 이 편제들은 특히 이제
돈에 대한 경제관념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 신약하지는 않죠. 그래도 지지에 시지에 신금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제다 신약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다. 그런데 이제 양쪽에서 화극금이 되기 때문에 약간 신약하기는 하죠. 그래도 여기에 있는 일지에서 인성이 여기를 또 생조를 해주고는 있지만 제가 아까 묘미 목이 된다겠죠. 그래서 이 위토가 좀 약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이제 강한 사람이 아니고 다소 신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격국이라는 것은 용신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상신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편제격의 이제 상신은 식상에 해당이 돼요. 이게 식상하면은 수죠. 그러면 대운에서 수가 어디예요? 일지구죠. 28세부터 거의 이제 40대 후반까지가 식상이 오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때 식상생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사회적으로 돈 벌고 움직이고 엄청나게 바쁜 시기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 그럼 목이 이렇게 퇴과한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거냐. 근데 이게 대운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대운이 온다고 해서 대운은 10년씩이죠. 근데 10년 동안 문제가 일어난다. 그렇지가 않다. 이 대운이라는 것은 이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수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날 때고, 이때는 이제 금기운, 이때는 이제 화기운이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실제적으로 작용력이 일어나는 것은 이 세운에서 다 결정이 돼요. 그런데 세운에서 보면 22, 23, 24년도가 목기운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때는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세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세운과 대운을 같이 접목을 해서 원국에 대입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잘 볼까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임술이었잖아요. 그러면 임하고 문제가 된 거, 여기 임이 오네요. 그쵸? 22년도에 임이 온다. 그러면은 임이 두 개잖아요. 두 개가 오면서 어떤 역할을 해요? 이게 정임함 목으로 바뀌네요. 이게 합거가 되죠. 그 다음에 임이 두 개가 임병충을 때려요. 그러면은 이 충과 합거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문제가 이제 뭔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직장에 대한 직업 간의 이제 변화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고 직장을 또 때려칠 수도 있고 그쵸? 이제 남편 이성에 해당하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쵸? 그 다음에 23년도로 흘러가 볼까요? 지금 22년도에 이러고 있는데 23년도에는 정계충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되니까 이 편관이 날아간다. 그래서 이분이 23년도에 이혼을, 한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제 묘도 안 좋잖아요? 이게 목기가 더 강해지면서 묘미 목이 돼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목이 더 강해진다. 지금 결성이 된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특징이 이때가 이제 가장 왕성할 때죠. 따지면은. 근데 이 묘의 재성에 문제가 있었을 거다. 금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육친적으로는 아버지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23년도에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게 실제 사례예요. 그리고 또 진년도를 볼까요? 진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근데 이게 24년도가 진이에요. 그쵸? 진인데 인묘 하나가 더 왔죠? 진이잖아요. 이게 방합이에요. 근데 두 개가 있을 때는 방합이 성립이 안 되지만 방합은 항상 이렇게 같이 붙어서 세 개가 같이 형성이 돼야
방국이 형성이 돼요. 그럴 때는 삼합보다 더 힘이 세진다. 이렇게도 봐요. 그래서 목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분이 목이 강할 때는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까? 목이 강할 때는 항상 그거에 대한 게 뭐예요? 물상적으로 보면 이제 재성이잖아요. 이게, 돈이잖아요. 돈. 그 다음에 육친적으로는 아버지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돈, 아버지, 이런 데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 또 뭐예요? 건강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다. 그런데 이게 많다는 것은 목이면 건강으로 어디예요? 이게 목 같은 경우에는 간, 담에 해당하겠죠. 근데 목만 문제될까요? 목이 과다하면서 문제되는 것들이 다른 게 있다. 나머지 약한 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목이 아주 강하게 형성이 돼 있는데 목다 금결이죠. 금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22, 23, 24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24년도에 절정이죠. 그래서 이분이 또 대장암 수술을 했죠. 대장암 3기로 4기로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때 발견이 된 거지 실제 그 암에 걸린 것은 이때가 아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다행스럽죠. 이제 올해는 이제 을사년 이제 화국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목이 왕성할 때는 극을 해줘도 괜찮지만 화로 설기해주면 좋다. 그래서 이 많은 나무는 도끼로 패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화국으로 올라가면서 좋죠. 그런데 또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오류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목과 신금 중에 올해가 이제 사화가 오잖아요. 근데 인사신 이거 형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거는 형살 작용이 안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같이 합쳐지지가 않고 인목과 사화, 또 사화와 신금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인사형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목과 화가 붙었는데 이건 차라리 나무를 없애버리는 게 훨씬 낫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좋게 작용이 되고 사화와 신금은 이제 합이 되겠죠. 그런데 합이 된다는 것은 완전하게 합화가 되진 않지만 사실 합이 돼서 바뀌는 오행이 수예요. 근데 이분한테 수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쁜 것도 있지만 식상생재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제 활동이 이제 아마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행이죠. 그래서 이분이 대장암 4기 수술을 했어도 이분이 다시 전이가 되고 문제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이 전체적인 기운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대장 이런 거 뼈, 그 다음에 폐 이런 데 해당하는 것이 금이잖아요. 이분은 금이 튼튼하게 앞으로 와요. 그래서 이분은 까딱없다. 그리고 좋게 흘러가죠. 그 다음에 또 제가 격국을 잡아보고 격국 상신을 잡아봤죠. 이때는 이제 사회적으로 아주 활발한 시기죠. 식상생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억부를 잡을까요? 명리에서는 여름과 겨울생들은 조우를 좀 따지지만 봄가을생들은 조우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봄가을생들은 억부만 따지면 된다. 그런데 이 편제격들, 정제도 마찬가지예요. 제 성격은 이제 비겁이 용신이라고 보면 돼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이분이 용신운이 오죠. 아주 이제 노년 78세면 이제 이때 78세 이후로는 건강만 조심하면 돼요. 그런데 이분은 이때도 계속 좋잖아요. 이거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힘든 과정이 이분도 인생에서 끝이 났다. 이제 힘들게 사는 그런 사주팔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분을 보면 이제
갑인생이에요. 이제 제가 일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일주가 개인적으로 이제 갑인생이다. 근데 갑인생들 특징을 볼까요? 이런 사람들은 목이잖아요. 목 기운이 여기도 마찬가지만 강한 사람들은 보통 이제 대인 관계에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천간과 지지가 같은 목으로 간여지동이 돼 있죠. 다소 자기 중심도 있고 다소 자기 고집도 있는 분이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죠. 갑인이 두 개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이제 복음이 좋냐 나쁘냐 뭐 복음의 해석은 뭐 이 같은 이제 초년기에 해당하죠. 연주는. 그다음에 이제 일주는 이제 장년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초년기의 삶을 장년기 삶을 두 번 산다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전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갑인 두 개라고 해도 이게 목의 힘이 아주 강하구나 이렇게만 따지면 돼요. 근데 이분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러면 근데 이제 맨 먼저 그걸 보기 전에 여기 1번 사주명식이 있고 2번 사주명식이 있죠. 1번은 제가 이제 풀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갑목은 뭐예요? 갑목은 이제 장자지상이라고 내가 항상 그랬죠. 가정에서도 장남이거나 또한 사회적으로도 항상 자기가 움직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앞장서야 되는 그런 약간 이제 대장 같은 이제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장남 장녀가 아니더라도 장남 장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또 보고 또 여기 이제 제가 맨 먼저 이제 원국의 동태를 볼 때에는 합충형파의 이런 것을 맨 먼저 보라겠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요 갑기 합이 되죠? 갑기 합이 돼요. 그러면 뭐와 합이 될까요? 정제와 합을 한다. 이제 재성은 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편제와 제가 아까 정제가 다르다고 했는데 편제는 큰 돈, 편향된 돈, 그 다음에 이제 정제는 무슨 돈이에요? 이건 규칙적인 돈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규칙적인 돈과 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금전적으로 자기가 애착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청간 정제에는 짠돌이 빈털터리라고 했는데 이분이 빈털터리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 왜 빈털터리가 아니냐? 이 시간에 정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 없잖아요. 그래서 시상일이 정제격이다. 이 사람은 돈을 굉장히 끔찍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돈이 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돈을 잘 모아진다. 그리고 또 재성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분이 돈을 활발하게 가장 잘 벌 때예요. 돈이 들어올 때예요. 근데 야, 이씨 무조건 재성이 들어오면은 돈이 들어오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이게 내 일간이 아주 극신약하면 이 재성이 와도 돈 못 모아요. 근데 이분은 식상이 옆에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식상은 돈의 마중물이죠. 그래서 식상 생재가 잘 돼요. 그래서 이분은 이게 돈복이 들어오는 운에서는 돈이 잘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특징들이 또 뭐가 있어요? 뭐 큰 특징은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이제 격을 잡아 볼까요? 또 이분도 월지가 정관격이죠. 그러면 제가 항상 월지가 왕지일 경우에는 월지가 격이 된다. 그래서 정관격이 뭐예요? 여기 비슷비슷하네요. 실제 격은 그 격이 다 다르지만 성향들은 약간 비슷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 정관격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겠어요? 원칙과 룰을 중시 여기고 공명정대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나이는 이제 둘 다 같은 나이죠. 갑인생이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 이분은 또 특징이 관인상생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관인상생이 잘 되는 분은 사업, 자영업 이런 거보다는 직장생활, 기업
이런 데가 이제 어울리겠죠.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공부를, 만약에 잘했다 그러면 큰 대기업까지도, 임원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제 비겁이 왕성하거나 재성이 이렇게 왕성한 분들은, 공부를, 뭐 엄청 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복이 있을까요? 이분은, 이 월지의 금은 천군만마 같아요. 제가 여기도 목이 태가 됐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목이 태가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월지가 힘이 막강한데, 여기서는 다 그래도 금이 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제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어를 해주고 있는 이 정관이 뭐예요? 여자분한테는, 여명한테는 이제 남편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관인상생을 하고 있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주 나쁘지 않다. 이게 남편이 그나마, 좋은 사람이다. 천군만마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이 사람도, 그 대신 이때 이제 돈복이 이제 굉장하죠. 이때 들어왔는데, 다소 이제, 51세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목이죠. 이 지인을 목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인묘진 갔을 때 여기는 이제 목이 형성이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진을 가지고 목으로 보면 안 돼요. 천간지지가 다 간여지동으로 돼 있죠. 토로 돼 있죠. 이거는 거의 토 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어떤 이제 22, 23, 24년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 특징을 내가 항상 먼저 볼 때는, 대운을 먼저 봐야 돼요. 이 대운이잖아요. 이 대운의 이제 끝 마무리에 해당이 되지만, 제가 이제 천간은 천간 지지가 5대5, 7대3 그러는데 다 영향력을 미쳐요. 그 대운에서는. 근데 이 천간에 보면 이제 무게합이 돼요. 그쵸? 무게합하에서 이게 이 대운에는 조금 약하게 흘러갈 때예요. 근데 요 대운에 이제 실제, 정확하게 이 대운을 맞이한다기 때문에 이때도 이게 조금 약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 육대운에 오면서 정계 충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깨져요, 일단은. 그쵸? 그 다음에 임수는 괜찮지만, 요거를 볼까요? 23년도에 보면은 다시 개수가 오잖아요. 그래서 대운과 세운이 다시 정계충이 되죠. 여기도 정계충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개수가 온다고 해서 이게, 두 개니까, 내가 튼튼하겠구나. 이 신장, 방광, 자궁에 해당이 되겠죠. 여성분들은. 그런데, 이거 튼튼하네. 두 개 오니까. 근데 대운에서 정화가 기다리고 있죠. 이 강한 기운이. 그래서 정계충 다 때려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신장, 방광, 자궁도, 안 좋았을 거다. 이때부터 이제 이분이 기운이 이제 점점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때 이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24년도에는 간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문제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 목이 이제 더 활성화되고 많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목이 많아지면서 이 천간에 있는 개수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개수 같은 경우는 이제 물상적으로 이슬, 이런 작은 물이라겠잖아요. 이슬과 같은 수증기와 같은 그런 물이라고 보면 돼요. 이 물이 목이 쭉쭉쭉쭉 다 빨아먹고 있는, 현상에서 그나마 금생수에서 이 개수를 지금 금이 도와주고 있는 형국인데, 이 인묘진의 강한 목기운이 이 적은 물을 쭉 빨아먹는다고요. 그래서 이 물이 그렇잖아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대운에서 정계충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24년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래서 이분이, 자궁, 수술을 했어요. 이게, 적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오음이 올해 을사년이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목 기운을 설기해주고, 이 강한 목을 불을 떼워주기 때문에 이분이 좋아져요. 근데 올해 하나 특징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천간은 항상 천간에 대입을 하고 지지는 지지에 대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을기, 기을, 충국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목국 토로 가요. 그러면 이제 돈이 날아가겠죠? 돈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금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지출이 될 수, 근데 이게 하나가 지금 고립 형태나, 거의 비슷한, 고립은 아니지만 하나잖아요? 근데 요거와 이제 충국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올해 이제, 금전적인 손실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또 나가야 되는 그런 해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또 뭐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인사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 아까 이제 맨 먼저 분 이제 인사신 이거는 형이 안 된다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인사형이 되고 있는데 다시 사화가 돼서 인사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자식 자리예요. 자식 자리와 뭐 남편도 될 수 있고 자기도 될 수 있지만 자식 간에 뭔가가 서로 의견 충돌이 안 맞을 수도 있다.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사오미 신유술 흘러가면서 이제 화국이 오니까 또 좋아지겠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지지에는 사화잖아요. 월지가 지금 이제 제가 천군만마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겠죠. 이 유금이. 근데 올해 이제 사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사화와 월지가 어떤 또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유합금이죠. 이게 축이 빠져도 돼요. 여기가 왕지이기 때문에 이게 삼합에서 반합, 준삼합이 되잖아요. 사유금, 금의 힘이 더 강해져서 금국목, 금국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쁘지는 않아요. 단지 하나 을목과 기토의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 을목은 뭐예요? 겁재에 해당이 되겠죠? 겁재는 뭐 하는 거예요? 오행 중에 겁재는 돈을 뺏어 먹는 거예요. 갈취해 가는 놈이에요. 이 을목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손재수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돈 나갈 일이 반드시 생길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좋게 흘러가죠. 이렇게 풀어내면 돼요. 여러분들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어. 차근차근 제가 맨 먼저 사주풀이를 할 때는 여기에 원국만 보고 특징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 성향, 어떻게 내가 무슨 복이 있고 어떤 게 약하구나 일단 먼저 풀고 나서 대운을 대입하고 내가 지금 해당하는 대운이 어디 대운인지 그 대운 중에 세운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고 계속 같이 대입을 하고 원국에 갖다가 짜 맞추면은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눈에 점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 이제 아까 이제 다시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삼재에 대해서 좀 이렇게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삼재들이 제가 이제 삼재는 제가 호사가들이 만드는 거다 그랬잖아요. 명리의 이제 신살 중에 삼재가 있지만 삼재는 무슨 원리가 없어요. 근데 전체적인 기운의 충의 생지끼리의 충의 원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개인의 영향력이 미쳐지지가 않는다. 행사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월지가 이제 이게 이제 띠잖아요. 자기가 띠하고 뭐 이 운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제 풀이를 한 걸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목이 강하고 여기도 목이 강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주풀이를 하면서 연지를 가지고 제가 이 띠를 가지고 운을 풀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삼재라는 것이 이제 아까 전 시간에도 했지만 이제 22, 23, 24년대는 목기운이잖아요. 이 항상 생지하고 관련이 돼요. 이 시작, 계절, 기운의 시작이죠. 그러면은 이 목하고는 상쟁이 되는 게 충국이 되는 게 금이에요. 금목상쟁, 수화상쟁, 여기도 금목상쟁. 그래서 목 반대가 금목상쟁이라 했죠. 그래서 신금이에요. 신금과 자수와 진토겠죠. 신자진 삼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삼재이고 그 다음에 또 3년이 지나서 생지가 오는 사화에는 사해충이에요. 그 해묘미. 그 다음에 여기 신금은 금목상쟁이라겠죠.
그래서 인신충이잖아요. 그러면 인오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것뿐이지 이 연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띠하고는 삼재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